안녕하세요. 김비트의 코인생정입니다. 오늘 영상 없었고 새벽에 FMC 보고 영상 올리려고 일부러 영상을 안 찍었고요. FMC 보고 파월이 기자회견 한 것까지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는데 이걸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하다 보니까 하단에 좀 이런 바가 있는데 보기 불편한데 이해해 주시고요. 영상 짧게 남길게요. 금리는 0.25% 올릴 확률이 거의 100%에 가까웠고 실제로 0.25%를 올렸습니다. 그리고 보면 연준 보고서에 의하면 만장일치로 0.25%의 금리 인상을 동의했다고 했고, 최근 지표를 본다면 경제 활동이 이전보다 완만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. 그러니까 경제 활동 자체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신용 조건 강화는 경제 활동과 고용 및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으나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지 불확실하다. 연준 채권 보유량 그대로 줄이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아마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인플레이션에 신호주권 강화가 경제 활동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다 좀 안 좋게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에는 잡는 것에 도움을 줄 거다. 근데 얼마큼 줄지 모르겠다. 그런 얘기를 했고 뭐 내용은 파월이 한 얘기는 거의 그대로였어요. 인플레이션 뭐 2% 낮추기 위해서 연준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거고 가격 안정성 없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가져갈 수 없다.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서는 연준이 해야 할 일을 다 마무리할 수 없다. 그런 얘기고. 아직은 타이트한 정책이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게 2001년도 아마 이후로 가장 높은 금리일 거예요, 현재. 2000년대 들어서. 근데 어쨌든 이렇게 타이트한 정책이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6월 이번 달에 나왔던 CPI를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뒤에서도 하워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. 보면 경제 활동 및 경제 성장이 기존보다는 상승했다. 소비자 지출의 성장이 연초보다 둔화되었다.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지출은 줄었는데 경제는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주택 가격이 다소 상승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주택이 많이 오른 건 아니다. 이거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. 보면 거의 싱가포르도 작년에 주택이 엄청 올랐는데 올해는 좀 덜 오른 케이스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아까 보면은 이제 반등 구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주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약간 자동차도 그렇고 좀 덩어리가 큰 애들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했던 구간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작년인 것 같고 올해는 다시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. CPI가 현재 최신 버전이 3.0, 근원은 4.8%로 작년 중순에 비하면 인플레가 다소 완화된 것은 맞다. 연준의 현재 타이트한 정책의 영향을 보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다. 근데 앞으로 정책은 결국 데이터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기자가 추가 금리 인상 있냐 물어봤더니 일단 6월 CPI가 아주 지렸기 때문에 근데 더 데이터를 봐야 되고 6월 것만 보면 일단 내용이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 중이다. 그러니까 앞으로 FOMC 그 금리 결정할 때마다 올릴 생각은 없다를 돌려서 말을 했고 물론 데이터가 필요한다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월은 항상 말을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하는 걸로 유명하니까 잘 빠져나가는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죠. 기자가 약간 돌려서 앞으로 금리 2번 정도 올리냐 했더니 알 수 없다. 하지만 현재 정책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수준인 것 같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정책이 어느 정도 끝에 다 온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또 해서 힌트를 줬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좋게 반응하다가 갑자기 1% 뺐는데 그게 근데 인플레이션이 2025년까지 2%대로 회복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또 되고 예상도 된다. 갑자기 2년 후까지 2%가 안 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파월은 2%가 돼야 금리를 인하할 건데 2%대로 회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좀 장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또 회복 중인 것 같아요. 보면은 그래서 핵심은 연준 의원들끼리 지금 보면은 의견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QT를 하면서 금리 일어날 수 있다. QT는 양적 긴축을 하면서 그러니까 돈은 풀지 않지만 금리는 내릴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1년 만에 연준 의원들끼리 의견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한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뭐 다수결의 원칙과 여러 가지의 합리성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이번 금리 인상이 거의 마지막일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확률을 더 높이는 것은 8월에 나올 데이터를 보면 아마 이번과 같거나 조금 더 호전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본다면 금리 인상은 이제 9월 달에 있을 텐데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동결을 하겠죠. 그러므로 이렇게 이번 FMC를 마무리했고 아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FMC 중에서는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기 전으로 보면은
가 언제죠? 22년 초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FOMC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차트를 잠깐 볼게요. 차트를 15분으로 보면 계속 좋았어요. 좋았다가 갑자기 쭉 빠졌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25년도까지 2%가 안 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그런 얘기하면서 떨어졌고 다시 반등 중인데 결과적으로 1시간이나 4시간으로 본다면 조정이 급하게 나오고 나서 그냥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금 15분에 이 윗꼬리를 보니까 보라색 선을 찍었는데 이거는 옛날에 저희가 얘기했던 29,500부터 31,500까지 박스권을 그렸던 하단 선이네요. 아마 29,500을 확정적으로 다시 넘어가면 이 박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이 휩소로 처리가 되고 휩소로 끝나면서 동시에 이제 다시 새롭게 박스권 그리다가 위로 가는 그러한 장이 열릴 것 같고 뭐 영상에서 월요일날 남겨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중요한 점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저희는 27K 중반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. 현재가 이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구간 27.5K 구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. 여기는 이제 지지선이 하나가 중요한 게 SBB 때부터 만들어진 지지선이 있으면서 동시에 주봉에서 몸통을 계속 지키고 있는 이 초록색 선 EMA 21일선이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까지 하고 저희 영상 금요일날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